지난 두 편 영상 보셨습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는 내 은행이 안전한지 진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BIS 비율, 연체율, 유동성 비율 세 가지 숫자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예금을 어떻게 지키는지 배웠습니다. 법인별 분산, 상계권 조심, 연금 별도 한도 기억하시죠?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편입니다. 만약 정말로 뱅크런이 터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든타임은 단 6시간입니다. 2023년 3월 9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420억 달러가 하루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56조 원입니다. 다음날 3월 10일 오전 은행 문이 닫혔습니다. 역대급 디지털 뱅크런이었습니다. 걸린 시간 24시간입니다. 1997년 11월 19일 한국제일은행이 정상 영업했습니다. 이틀 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이 발표됐습니다. 그날부터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고는 없었습니다. 뱅크런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침에는 멀쩡하다가 저녁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 몇 시간이 당신의 평생 자산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1997년 당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질문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 형태입니다. 화면을 캡처하십시오. 프린트하셔서 지갑에 넣어두십시오. 뱅크런은 세 가지 신호로 시작됩니다. 첫째, 뉴스입니다. 특정 은행의 부실 소식이 터집니다. 경영 악화, 유동성 위기, 금감원 특별검사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둘째, SNS입니다. 트위터, 커뮤니티, 단톡방 저 은행 위험하대. 돈 빼야 하나? 소문이 퍼집니다. 셋째, 은행 앱입니다. 접속이 안 됩니다. 서버가 다운됩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 서버는 버티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망설이면 안 됩니다. 설마 하면 안 됩니다. 첫날 즉시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각 은행 앱에 들어가십시오. 잔액 화면을 캡처하십시오. 정기예금, 입출금 통장, 적금 전부 캡처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잔액 증명서를 PDF로 저장하십시오. 통장 사본도 출력하십시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 전산망이 불안정해집니다. 내 잔액이 얼마였는지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산이 마비됐을 때 당신의 돈을 증명할 유일한 무기입니다. 다음은 이체 시도입니다. 은행 앱을 여십시오.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전액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뱅크런 소식이 퍼지면 수만 명이 동시에 앱을 켭니다. 서버가 터집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랬습니다. 앱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마비됐습니다.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앱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즉시 오픈뱅킹을 활용하십시오. 토스, 카카오페이 이런 앱에서도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경로를 시도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즉시 은행 지점으로 가십시오.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하십시오. 늦으면 줄이 길어집니다. 첫 6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은행 도착해도 줄이 길 겁니다. 침착하게 기다리시고 순서를 기다리세요. 내 순서가 되면 창구 직원에게 말하십시오.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이면 중도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직원이 물어보면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불안해서요.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돈입니다. 직원이 만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행 안전합니다. 다른 고객들은 안 빼는데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도 인출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말하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수표, 계좌이체. 정답은 계좌이체입니다. 현금은 위험합니다. 첫째, 도난 위험. 둘째, 은행에 현금이 부족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은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뱅크런 상황에서는 현금이 동날 수 있습니다. 수표는 어떨까요? 발행은행이 망해도 어음교환소를 거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급 정지된 은행의 수표는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몇 주,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실시간 계좌이체입니다. 창구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받는 쪽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이체 완료됩니다. 영수증을 꼭 받으십시오. 증거입니다. 이체 완료했습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즉시 확인하십시오. 받는 쪽 은행에 전화하십시오. 입금됐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앱에서는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안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여기까지가 6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입니다. 6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IMF 발표 당일 오전에는 정상 영업했습니다. 오후 3시쯤부터 은행들이 하나둘씩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온 사람들은 한 푼도 못 찾았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6시간 골든타임 보셨죠? 나는 그냥 앱으로 이체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뱅크런에서는 앱 서버가 가장 먼저 터집니다. 이제부터는 24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놓치면 2차 피해가 옵니다. 첫 24시간, 마지막 기회, 돈을 옮겼습니다. 안전한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첫째, 대출 확인입니다. 혹시 위험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있습니까? 은행이 부실 지정되면 대출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일시 상환하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3년 남았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대환 대출을 받으십시오. 바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위험한 은행 대출을 갚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이체 확인입니다. 공과금, 카드값, 보험료 이런 게 위험한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습니까? 즉시 바꾸십시오. 안전한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를 옮기십시오. 은행이 망하면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공과금이 연체됩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셋째, 증권 계좌 확인입니다. 증권사 계좌의 예탁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아십니까? 증권사마다 연결된 은행이 다릅니다. 만약 그 은행이 위험하다면 예탁금이 위험합니다. 증권사에 전화하십시오. 예탁금 은행을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넷째, 가족 계좌 확인입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가족들이 위험한 은행에 돈을 넣어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 당장 전화하십시오. 어느 은행 쓰세요? 물어보십시오. 위험한 은행이면 돈 빼세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1997년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이 노인들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그 은행이 망했습니다. 전부 잃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실수. 첫 번째 실수. 패닉에 빠져서 아무 은행에나 돈을 옮기는. 위험한 A 은행에서 돈을 뺐습니다. 급하니까 아무 은행에나 넣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은 전염됩니다. 어디가 안전할까요? 첫 번째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BIS 비율 12% 이상, 연체율 3% 미만, 유동성 비율 100% 이상, 시중 대형은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는 우체국입니다. 국가기관이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두 번째 실수.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것. 은행을 못 믿겠으니까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합니다. 위험합니다. 도난, 화재, 인플레이션. 뱅크런이 터지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현금 가치가 떨어집니다. 차라리 달러로 바꾸십시오. 세 번째 실수. SNS에 나 돈 뺐다고 자랑하는 것. 절대 하지 마십시오. 범죄 표적이 됩니다. 패닉을 부추깁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가족하고만 공유하십시오. 네 번째 실수. 은행 직원 말만 믿는 것. 직원이 말합니다. 우리 은행 안전합니다. 돈 빼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직원도 무섭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당신 돈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좀 더 지켜보자며 망설이는 것. 가장 위험합니다.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 괜한 걱정이면 어쩌지? 망설이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매일이면 늦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일단 빼십시오. 나중에 괜찮으면 다시 넣으면 됩니다. 이자 좀 손해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원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위기나 뱅크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당신 은행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정부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십시오. 또는 문자가 옵니다.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안전계좌를 등록하십시오. 전부 거짓말입니다. 100% 사기입니다. 정부나 은행은 절대 여러분께 전화를 걸어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링크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당황한 틈을 타서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전화 오면 끊으십시오. 문자 오면 삭제하십시오.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확인이 필요하면 직접 은행에 전화하십시오.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공식 번호로 거십시오. 문자나 전화로 온 번호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보셨죠? 특히 보이스피싱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뱅크런보다 피싱에 더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의 끈입니다. 설령 은행문이 닫혀도 내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설령 늦었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1997년 당시 예금자 보호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 보장을 선언했습니다. 위기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2001년부터 다시 한도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예금자 보호가 1억 원까지입니다. 1억까지는 반드시 받습니다. 단,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제도입니다. 은행이 영업 정지되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당장 생활비로 쓰라고 가지급금을 먼저 줍니다. 보통 2천만 원 내외입니다. 며칠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1억까지는 보호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은 빨리 받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사고 내지 마십시오.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평상시 준비 체크리스트. 뱅크런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해 둬야 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은행 계좌를 정리하십시오. 몇 개 은행을 쓰고 있습니까? 각 은행에 얼마씩 있습니까? 엑셀에 정리하십시오. 언제든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십시오. 둘째, 지금 당장 잔액 화면을 캡처하십시오. 이 영상 보시면서 딱 1분만 투자하십시오. 각 은행 앱 들어가서 잔액 화면 캡처하십시오. 가능하면 잔액 증명서를 PDF로 저장하십시오. 통장 사본도 출력하십시오. 셋째, 비상연락망을 만드십시오. 각 은행 지점 전화번호를 저장하십시오. 증권사 전화번호도 저장하십시오. 급할 때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넷째, 다른 은행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지금 한 은행만 쓰고 있다면 두세 개 더 만드십시오. 위기 때 돈 옮길 곳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달러 예금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아직 없으시면 오늘 만드십시오. 인터넷 뱅킹으로도 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조금씩 환전해 두십시오. 여섯째, 가족들과 대화하십시오. 만약 뱅크런이 터지면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당신은 A은행 가서 돈 빼. 나는 B은행 갈게. 역할 분담을 하십시오. 일곱째, 이 영상을 저장하십시오. 화면을 캡처하십시오.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하십시오. 실제 상황이 오면 패닉 상태가 됩니다. 리스트 보면서 하나씩 체크하면 됩니다. 1997년 생존자 vs 희생자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7년 당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 씨와 정 씨입니다. 둘 다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둘 다 비슷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2억씩이었습니다. 11월 19일 저녁 뉴스에서 IMF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 열자마자 갔습니다.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전액 인출했습니다. 계좌이체로 다른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IMF까지 가겠어?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11월 21일 IMF 발표가 났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은행 앞에 사람들이 몇백 명씩 줄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 씨 차례가 오기 직전에 은행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오늘 영업 종료합니다. 정 씨는 돈을 못 찾았습니다. 그 은행은 이틀 후 파산했습니다. 정 씨의 2억 중 2천만 원만 예금자 보호로 받았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최 씨는 어땠을까요? 2억을 전부 지켰습니다. 게다가 일부를 달러로 바꿔뒀습니다. 환율이 2배로 뛰면서 수익까지 냈습니다. 10년 후 최 씨는 그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정 씨는 10년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녀들 도움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최 씨와 정 씨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이틀이었습니다. 단 이틀 차이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당부.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마십시오. 뱅크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선진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십시오. 은행 계좌 정리하십시오. 잔액 화면 캡처하십시오. 다른 은행 계좌 만드십시오. 달러 통장 개설하십시오. 가족과 계획 세우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6개월에 한 번씩 은행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BIS 비율, 연체율, 유동성 비율. 첫 번째 영상 기억하시죠?
위험 신호가 보이면 즉시 옮기십시오. 이 시리즈 3편 전부 보셨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진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의 차이만 남았습니다. 실행하십시오. 오늘부터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시리즈 3편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